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집단의 평균 뮤에 대한 이제 검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간단한 example를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러한 과정을 조금 더 일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집단의 평균 뮤에 대한 검정인데요. 표본의 크기가 큰 경우 대표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정을 하려면 우선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가설을 먼저 수립을 이제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가설을 다음과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네. 자, 규모가설과 대립가설을 이제 쓰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예제를 이제 생각을 해서 다음과 같은 규모가설과 대립가설을 생각을 하죠. 자, 앞에서는 이제 뮤 이퀄 200이냐 혹은 뮤가 200보다 작으냐 라고 하는 이제 가설을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00이 아니라 뭐 100이냐 100이 아니냐, 뭐 100보다 크냐 작으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있는 값을 이제 뮤0라고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뮤는 이제 모르는 이제 미지의 그 모수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미지의 모수가 뮤0보다 작으냐 아니면 뮤0랑 같은 걸로 볼 것이냐 라고 할 때 뮤0는 200과 같이 주어진 어떤 상수값입니다. 알려진 상수값입니다. 자, 이러한 이제 그 규모가설, 대립가설에 대해서 검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첫 번째로 검정 통계량이 되겠습니다. 즉, H0가 그럴듯한지 H1이 그럴듯한지 하는 판단을 내릴 때 기준이 되는 이제 통계량인데요.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이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앞에서는 우리가 표본의 평균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따졌습니다. 자, 그러면 x바가 어떠한 값이 나오면 h1이 그럴듯하다고 할 것인지 아니면 h1이 그럴듯하다고 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어서 h0 규모가설을 받아들일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이제 기각력이 되겠습니다. 기각력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결정을 할 텐데요. 자, x바라고 하는 표본의 평균이 어떻게 되면 h0를 기각을 하고 h1이 대립가설이 그럴듯하다라고 하는 근거로 제시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주장하고자 하는 가설은 뮤가 어떤 정해진 값보다는 작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싶기 때문에 x바라고 하는 값은 똑같진 않지만 비교적 모집단의 평균인 뮤하고 비슷하게 나올 것인데요. x바가 어떻게 되면 뮤가 뮤0보다 작다라고 하는 이 주장이 그럴듯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면 x바가 뮤0보다 충분히 작게 나와야지 되는 뮤0보다는 x바가 충분히 작게 나와야지만 뮤도 뮤0보다는 작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x바가 어떤 값보다는 작게 나와야지만 H1이 그럴듯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기각력을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정할 때, 기각력의 형태를 먼저 생각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C는 조금 이따 구하더라도, 자, 형태가 어떤 기준값보다 같거나 작다라고 판단을 이제, 작게 되는 이런 범위를 이제 생각을 할지 아니면 어떤 기준값보다 큰 경우에 H0를 기각을 하고 H1을 받아들일지
하는 그 형태를 먼저 생각을 이제 하는 것이 필요한데, H1의 모습을 보면 뮤가 뮤제로보다 작다라고 하는 근거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뮤하고 비슷한 x바도 충분히 작아야지만 H1이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x바가 어떤 기준값보다 작다라고 하는 형태로 기강력을 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형태는 정했기 때문에 이 C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정해야 될 텐데요. 자, 우리는 이제 C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즉 기강력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제1종 오류가 일어날 확률과 제2종 오류가 일어날 확률이 달라질 텐데, 두 오류가 일어날 확률을 둘 다 작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1종 오류가 일어날 확률인 유의수준 알파를 원하는 정도로 작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유의수준을 1%로 하고 싶다, 혹은 5%로 하고 싶다 라고 이제 주어진다면 그 정해진 유의수준에 맞춰서 C를 정해야 될 텐데요. 자, 유의수준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생각을 해보면, 알파라고 하는 것은 제1종 오류가 일어날 확률이기 때문에 H0가 참인 조건 하에서 H0를 기각을 하게 되는 그러한 확률이 되겠습니다. 근데 H0를 기각을 한다는 얘기는 여기서는 X바가 C보다 작거나 작게 나오면 기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확률이 어떤 주어진 알파가 되도록 C를 이제 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자, H0가 참인 경우에 이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H0가 참일 때 X바의 분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니까 H0가 참이면, 즉 모집단의 평균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뮤0이면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큰 경우에는 X바, 표본의 평균 X바의 분포가 근사적으로 정기 분포를 따르겠다라는 것이죠. 평균이 뮤인데 뮤가 지금 뮤제로랑 같은 거니까 뮤제로, 그 다음에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므로, 자, 알파 H0가 참인 상황에서 X바가 C보다 작을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H0가 참일 때는 X바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를 테니까 표준화를 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표준화를 할 때 모집단의 분산 시그마 제곱이 필요한데요. 이 시그마 제곱을 이제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일 테니까, 그런 경우에는 시그마 제곱 대신에 시그마 제곱과 유사하리라고 생각되는 표본의 평균 S 제곱을 이제 대신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표준화를 할 때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눗셈을 하는 것 대신에 루트 n분의 s로 나눗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이 c 빼기 뮤0 s 루트 n분의 s가 되는 것이죠. 언제냐면 H0가 참인 경우에. 자, H0가 참인 경우에 이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자, H0가 참인 경우에는 여기 있는 확률 변수가, 표준화한 확률 변수의 분포가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이 확률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있을 때
그 확률 변수가 이 값보다 같거나 작아지는 확률과 거의 유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표준 정기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있을 때 그 녀석이 어떤 기준값보다 같거나 작아질 확률이 알파가 되는 이 값은 마이너스 G 알파라고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식이 성립하도록 C를 정하면 되겠습니다. 즉 C는 μ0 마이너스 G 알파 루트 n분의 S로 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정리해보죠. 자, 규모관설과 대립값을 다음과 같이 정했고요. 검증 통계량은 X바로 택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강력의 형태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H1이 μ0보다 작다라고 우리가 주장을 하고 싶기 때문에 X바하고 μ가 비슷할 테니까 X바가 어떤 특정한 값보다 작게 나와야지만 μ도 μ0보다 작다라고 하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정해진 값 C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기준값보다는 작게 나와야지만 H1을 주장을 할 만한 근거로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C를 어떻게 정하느냐는 우리가 그 유의 수준을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C를 다르게 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유의 수준 알파는 H0가 참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X바가 C보다 같거나 작게 나올 확률인데요. 그 확률을 우리가 주어진 알파가 되도록 C를 정하고자 합니다. 자, H0가 참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X바를 가지고 μ0를 만큼 빼고 루트 n분의 S로 나눈 이런 확률 변수를 생각을 해보면 근사적으로 표준 정기분포를 따르겠습니다.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따라서 자, S는 표본 표준 편차고 N은 표본의 크기입니다. 지금까지와 동일하게. 자, 그래서 알파라고 하는 확률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H0가 참이면 조금 전에 지금 살펴본 것처럼 이만큼의 확률 변수의 분포가 근사적으로 표준정기분포를 따를 테니까 이 표준정기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기준값보다 같거나 작아질 확률이 알파가 되는 이 기준값은 마이너스 G 알파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C는 우리가 원하는 C는 μ0 마이너스 G 알파 루트 n분의 S가 되겠습니다. 즉, 기강력은 X바가 μ0 마이너스 G 알파 루트 n분의 S보다 같거나 작은 범위가 기강력이 되겠습니다. 즉, 표본을 추출해서 표본의 평균 X바를 계산했을 때 오른쪽 값보다 같거나 작게 나오면 유의 수준 알파인 그러한 상황일 때 H0를 기각을 하고 H1이 그럴듯하다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물론 기강력에 포함되지 않는 기강력을 벗어난 그런 표본 평균이 얻어질 때는 H1을 주장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H0를 기각을 못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검정 통계량으로 X바를 사용을 한 경우인데요. 자, X바를 이제 그 통계량, 검정 통계량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기강력에서 이제 기준값 C가 다소 좀 복잡해 보입니다. 즉, 오른쪽에 있는 값은 가설에서 μ0가 얼마냐, 그리고 유의 수준이 얼마냐, 그리고 표본의 표준 편차, 그 다음에 n이 얼마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여러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의존하는 그런 값입니다. 자, 그런데 검정 통계량은 X바 대신에 우리가 중간에 그 X바를 이제 표준화한 확률 변수로 생각을 했는데요. 이 확률 변수 자체를 기준으로
하면 조금 더 간단한 기강력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검정 통계량을 x바를 쓰는 대신에 동그라미 친 g 자체를 검정 통계량으로 우리가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g는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자 이렇게 x바를 이용해서 만든 확률 변수인데요. 통계량인데요. 자, x바가 이 오른쪽 값보다 같거나 작다 라는 것은 g가 이만큼이 g였죠. 그것이 이 값보다 작다인데 지금 그 오른쪽 값이 c가 이 값이 되면 여기가 뭐가 되죠? 네, 당연히 마이너스 g 알파가 되는 거죠. 이 녀석이 마이너스 g 알파가 되도록 하는 조건으로부터 c를 구했으니까. 자, 따라서 g 자체를 보면 기강력은 g가 마이너스 g 알파보다 작은 조건을 만족을 하면 되겠습니다. 즉, 이 확률에서 이 확률이 표준화한 통계량 확률 변수 g를 생각해 보면 그 녀석이 어떤 값보다 작을 확률이 알파가 되는 네모가 필요한 건데요. 그 네모가 마이너스 g 알파가 되는 거고, 검정 통계량을 g로 썼기 때문에 기강력을 표현할 때도 g가 어떻다, 즉 이거 자체가 기강력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정 통계량이 약간 복잡하긴 하지만 이렇게 g라고 두면 뮤제로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n이 어떻게 되느냐, s가 어떻게 되느냐 전혀 상관없이 기강력의 형태는 오로지 알파, 유의 수준에 의해서만 딱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물론 검정 통계량이 복잡하긴 하지만 기강력이 훨씬 더 간단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검정 통계량을 표준화한 통계량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기강력을 좀 간단한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이러한 그 확률 변수 g를 사용을 해서 검정을 하는 이러한 방식을 우리가 g 검정이라는 말을 사용을 해서 나타냅니다. 검정 통계량으로 g라는 확률 변수 사용을 하기 때문에 g 검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지금 방금 모평균 뮤에 대한 검정 중에서 규모가설과 대립가설이 지금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결국은 g검정하는 방법을 제시를 한 것인데요. g검정에서는 검정 통계량이 g가 되는 것이죠. 물론 g는 x바를 가지고 이와 같이 표준화를 한 확률 변수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검정 통계량을 기준으로 해서 기강력을 표현해 보면 유의 수준이 알파인 기강력은 g가 마이너스 g 알파보다 작은 범위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검정을 하는지를 얻었는데요. 자, 규모가설과 대립가설의 형태가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한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한 경우들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한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경우를 다 생각해서 한꺼번에 얘기를 하도록 하죠. 자, 모집단의 평균 뮤에 대한 검정하는 방법인데요. 자,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큰 경우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로 했고요. 그러한 상황에서는 중심극한 정리를 적용할 수가 있고, 따라서 표본 평균 x바의 분포는 근사적이긴 하지만 정규 분포와 유사하다. 자, 그리고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알려지면은 그것을 사용을 하면 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시그마가 필요한 경우에는 표본의
표준 편차를 사용을 해서 시그마 대신에 s를 사용을 해서 추정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즉 x바 마이너스 뮤 이 녀석은 근사적으로 얘랑 유사할 거고, 이 녀석의 분포가 근사적으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를 테니까 이 녀석도 근사적으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x바에 대한 분포의 정보를 우리가 사용을 이제 하는 것이죠. 자, h0는 항상 보통 다음과 같은 모집단의 평균인 모수 뮤가 어떤 정해진 값과 같다라고 우리가 보통 둡니다. 자, h0 규모가설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것을 검정하기 위한, 물론 이제 그 대립가설이 필요한데요. 대립가설은 조금 이따 쓸 텐데 가능한 대립가설은 모두 세 가지 형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본 것처럼 어떤 기준값 뮤제로보다 작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고 싶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경우에는 기준값보다 크다라는 것을 이제 입증하고자 하는 상황도 있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큰지 작은지는 모르겠지만 뮤가 뮤제로하고는 다르다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싶은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귀무가설은 딱 한 가지 형태이긴 하지만 우리가 주장하고자 하는 대립가설은 크게 한 세 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각각의 대립가설에 대해서 동일한 귀무가설을 사용을 할 텐데요. 자, 이러한 이제 가설 검정을 할 때 일단 먼저 정할 것이 검정 통계량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검정 통계량으로 x바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x바를 사용을 하면 기각력의 형태가 다소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검정 통계량으로 x바 대신에, 이게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고요. 네, g를 우리가 선호를 합니다. 즉 g는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검정 통계량은 다음 확률 변수 통계량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검정 통계량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 정할 것이 기각력을 정해야 될 텐데요. 앞에서 우리가 규모가설이 세 가지 형태를 생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대립가설의 형태에 따라서 기각력의 형태가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기각력의 형태를 생각을 해보면 h1을 모수가 뮤제로보다 작다라는 이제 근거를 제시를 하려면 x바가 뮤와 비슷할 테니까 x바가 뮤제로보다도 작게 나와야지만 h1이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h0를 기각을 하는 기각력은 x바가 어떤 적당한 값보다 작게 나와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검정 통계량은 g가 되기 때문에 x바가 어떤 값보다 작게 나온다는 얘기는 c라는 값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g가 어떤 기준값보다, 물론 이제 오른쪽 c하고 왼쪽 c는 좀 다를 테니까 뭐 c'이라고 하죠.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처음에 그 생각을 할 수 하는 기각력 형태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대립가설에 대해서는 g가 기준값보다
같다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봤었죠? 자, 이때 C가 뭐였죠? 마이너스 G 알파였습니다. 네,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직접 확인을 했던 내용이죠. 자, 이 경우를 한번 보죠. 우리가 주장하고자 하는 대립가설이 H1이 미우가 뮤제로보다 크다라는 이제 그러한 주장인데요. 자, 이것이 그럴듯하다라는 이제 그럴듯하다라고 우리가 주장을 하려면 X바가 뮤랑 비슷할 테니까 뮤가 뮤제로보다 크게 나온다라는 근거를 제시하려면 X바가 어쨌거나 값이 크게 나와야 되겠습니다. 어떤 기존값보다는. 즉 G도 어떤 값보다는 크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2번의 형태에서의 기강력의 형태만 먼저 생각을 해보면 검정통계량 G가 어떤 기준값보다 크게 나와야 되는 이런 꼴이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C를 어떻게 정하느냐를 앞에서 우리가 계산한 과정을 다시 이제 반복을 해보죠. 자, 기강력을 정하는데 유의 수준을 이제 미리 정해 두고 우리가 했었는데요.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 G알파라고 한 것은 이제 제1종 오류가 일어날 확률인 유의 수준이 알파가 되도록 기준값을 정했던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도 형태는 이러한 형태인데 제1종 오류가 일어날 확률인 유의 수준이 알파가 되도록 C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알파가 되도록 정하려면 G가 C보다 같거나 클 확률인데요. 자, 아무 때나 이런 확률을 우리가 구하는 건 아니고 H0가 참일 때입니다. 자, H0가 참일 때 그런 상황에서 G가 C보다 큰 확률이 바로 알파인데요. 자, H0가 참일 때는 우리가 택한 검정통계량의 분포가 근사적으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겠습니다. H0가 참이라는 얘기는 뮤 이퀄 뮤0죠. 그럴 때는 여기에 들어간 뮤0가 모집단의 평균과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 이거 자체가 평균을 사용을 해서 뮤를 사용을 해서 표준화를 한 그런 확률 변수가 되기 때문에 H0가 참일 때는 이 검정통계량이 표준 정규 분포와 유사하겠습니다. 아무 때나 G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H0가 3일 때, 즉 뮤가 뮤0일 때 그래야지만 여기 넣은 값이 뮤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H0가 3일 때는 G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C보다 같거나 큰 확률이 알파가 되게 하는 C는 G알파죠. 그래서 여기는 G알파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형태를 보죠. 자, 이때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자,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뮤하고 뮤0가 다르다라는 것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X바하고 뮤가 비슷할 텐데 이런 주장을 하려면 X바도 뮤0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야 되겠죠? 많이 달라야 되겠습니다. 자,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방법이 두 녀석의 차이가 충분히 크면 X바하고 뮤0가 많이 차이가 난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따라서 뮤하고 뮤0도 차이가 있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X바하고 뮤의 차이의 절대값이 C보다 큰 이러한 형태가 기강력의 형태인데요. 자, G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G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G의 절대값이 어떤 기준값보다 크게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분자의 절대값이 어떤 적당한 값보다 커지게 되는 그런 꼴이므로 G의 절대값이 어떤 기준값보다 크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C와 여기 있는 C가 같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냥 형태만 얘기를 하는 것 뿐입니다. 자, 이런 형태에서 그러면 마찬가지로 유의 수준이 알파가 되도록 C를 이제 정해 보도록 하죠. 자, 마찬가지로 H0가 참인 경우에 지금은 이제 H0는 다 동일하기 때문에 G의 분포가 표준정규 분포를 근사적으로 따르고 있고, 따라서 기각하게 되는 상황은 G의 절대값이 기준값보다 크게 되는 경우인데요. 그렇게 되는 확률이 알파가 되도록 C를 정하는 것이죠. 자, 뭐 간단하게 분포 확률 밀도 함수를 이제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면, 자, C가 양수여야 되겠죠, 당연히. 자, C가 있고, 그러면 대칭된 마이너스 C를 생각을 했을 때 절대값이 C보다 크다는 얘기는 값 자체가 C보다 큰 경우거나 값 자체가 마이너스 C보다도 작아지는 경우가 절대값이 C보다 같거나 큰 경우에 해당하죠. 따라서 G라는 확률 변수가 이쪽에 있거나 혹은 마이너스 C보다 작게 되는, 즉 요 넓이에 해당하는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두 확률은, 이쪽 확률과 이쪽 확률은 동일하죠? 자, 근데 그 확률이 합쳐서 알파가 되길 바라는 거니까 이 확률이 2분의 알파, 2분의 알파가 되도록 C를 정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C가 뭘까요? 네, 표준정규 분포에서 C보다 크게 되는 확률이 2분의 알파가 되는 C는 G의 2분의 알파죠. 따라서 여기 기각력이 유의 수준이 알파가 되도록 하는 그 조건을 생각해 보면 G의 2분의 알파보다 같거나 큰 것이 유의 수준이 알파가 되는 기각력이 되겠습니다. 3번의 경우에, 자, 1번과 2번의 경우에는 뮤가 어떤 뮤제로보다 작거나 크다, 작다 혹은 크다, 즉 뮤제로를 기준으로 한쪽에 있는 것이 이제 한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대립가설인데요. 3번은 그 뮤제로랑 다르다는 얘기는 뮤제로보다 많이 크던가 혹은 뮤제로보다 많이 작던가 양쪽에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단측 검정이라고 부르고 3번의 경우는 양측 검정이라고도 부릅니다. 형태를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자, 이것을 정리해 보죠. 자, 검정 통계량 G를 쓰는데 H0가 참인 경우에 우리가 택한 이 검정 통계량의 분포는 근사적으로 표준정규 분포를 따른다. 자, 이 사실을 이제 이용을 해서 세 가지 형태의 대립가설에 대해서 유의 수준이 알파인 기각력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더니, 첫 번째 경우에는 기각력이 G가 어떻게 됐었죠? 뭐보다 작다입니다. 마이너스 G 알파였고요. 두 번째 경우는 G가 크다입니다. 이때는 G 알파가 되겠죠. 세 번째 경우는 절대값이 기준값보다 큰데 여기가 G 2분의 알파가 됐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두 번째를 단측 검정, 세 번째를 양측 검정이라고 부른다 라는 것도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물론 우리에게 모집단의 표준 편차 시그마가 주어진 경우에는 검정 통계량 G를 쓸 때 뭐 S를 쓸 필요가 없이 시그마가 알려진 경우에는 S 대신에 시그마로 쓰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그러한 확률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S를 시그마로 알고 있을 때는 그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간단한 예제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검정에 관련한. 자, 어떤 다이어트 방법을 이용하면 5주 동안 이제 이 방법을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 10kg이 넘는 만큼 체중을 줄일 수 있다고 누가 주장을 이제
한다고 하죠. 자, 이 주장이 정말 그럴듯한지 아닌지를 이제 결정을 내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56명을 대상으로 해서 5주 동안 이 다이어트 방법을 적용을 했고, 그랬을 때 각 사람마다 체중의 감소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주장이 그럴듯한지를 이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수립을 하는 단계가 처음일 텐데요. 자, 여기서는 어떤 모수에 대한 이제 가설을 세워야 될까요? 자, 5주 동안 10kg 넘게 체중을 줄일 수 있다라고 이제 확인을 하고 싶다는 건데요. 자, 이거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이 다이어트 방법을 이제 적용을 하면 이제 사람들마다 누구는 뭐 12kg이 감소하고, 누구는 뭐 18kg이 감소하고, 누구는 9kg이 감소하고, 사람들마다 체중 감소량이 다 다르겠죠, 일반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10kg이 넘게 체중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10kg이 넘게 줄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을 했을 때 그런 사람들마다 체중 감소량은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의 평균 생각해보면 그 평균이 10kg보다도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자연스럽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집단의 평균을 생각을 하죠. 여기서 모집단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가능한 사람들에게 이 다이어트 방법을 5주 동안 적용했을 때 체중 감소량들의 전체 모임이 되고 그것의 평균인 거니까 체중 감소량의 평균이 되는 것이죠. 자, 이 평균이 10보다 크다라는 것을 더 많이 이제 줄이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비우는 체중 모집단을 아까 얘기할 때 체중 감소량들의 모임이었으니까 체중 감소량의 평균입니다. 네, 모집단의 평균이라는 뜻이 이제 체중 감소량의 평균인데요. 그것이 이제 10보다 크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H1이 뮤가 10보다 크다입니다. 자, 이거에 대응하는 귀무가설은 우리가 항상 H1의 이제 부정을 택하면 물론 이제 수학적으로는 반대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대립가설에 반대되는 귀무가설을 택할 때는 이런 식으로 부등식으로 따지는 게 약간 좀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등호로 우리가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뮤 이퀄 뮤제로 라는 형태로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자, 여기서는 이제 뮤가 10이다 라는 형태로 귀무가설을 우리가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먼저 보면, 자, 56명을 대상으로 해서 체중 감소량을 다 조사하고 그런 것들 평균은 10.5, 표준 편차는 4.5 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자, 이 자료에 근거해서 이 주장이 옳다고 할 수 있는지를 유의수준 5%로 검정을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자, 5주 동안의 체중 감소량들이 사람들마다 다를 텐데 그런 것들의 평균, 모평균을 뮤라고 두고요. 이 사람의 주장은, 여기서 확인하고자 하는 주장은 뮤가 10보다 크다입니다. 체중 감소량이 10보다 많이 줄었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대립가설은 뮤가 10보다 크다. 이거에 대응하는
귀문가설은 뮤가 10이다로 정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앞에서 했던 방법을 적용을 하면 일단 먼저 검정 통계량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검정 통계량은 x바 마이너스 뮤제로인데요. 뮤제로가 여기서는 10이죠. 그 다음에 s 루트 n이 되겠습니다. n은 물론 56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x바도 확률 변수지만 x바도 확률 변수지만 s도 확률 변수입니다. 그래서 그 상수들은 이렇게 바꿔 썼지만 그냥 x바하고 s는 그냥 그대로 남겨뒀습니다. 검정 통계량을 이렇게 쓰면 되고 이렇게 정하는 것이었고요. 좀 전에 앞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자, 그러면 이 검정 통계량에 따라서 우리가 H0가 그럴듯한지 H1이 그럴듯한지, 즉 H0를 기각을 할지 말지를 우리가 판단을 할 텐데, 기준은 뭐냐면 기각력에 따라서 하는 것이죠. 기각력이 어떻게 될까요? 유의수준 5%니까, 그리고 대립가설의 형태가 얼마보다 크다라는 형태이기 때문에 G가 G 알파, 여기서는 0.05보다 크다가 기각력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값을 계산해 보면 대략 1.645 정도 나오죠. 자, 검정 통계량 정하고 그 다음에 기각력 정하고 그 다음에 할 일은 실제 이 표본을 통해서 검정 통계량이 어떤 값을 택했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즉 검정 통계량 G의 관측값을 우리가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정 통계량은 확률 변수라서 대문자로 썼고요. 이 확률 변수가 특정한 표본으로부터 정해지는 값, 관측값은 소문자로 쓰겠습니다. 네. 여기 좀 차이가 구분이 좀 잘 안 되긴 하는데, 여기는 대문자, 여기는 소문자. 관측값을 나타낼 때는 소문자로 쓰겠습니다. 얘는 스몰 x 바 마이너스 10 스몰 s 루트 56을 계산을 하면 되는데, 스몰 x 바가 10.5죠. 거기서 10을 빼고 표준 편차가 표본의 표준 편차가 4.5가 되고 루트 56을 나누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값을 이제 계산기로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계산을 한 값을 계산해 보고 그 값이 1.645보다 크게 나오면 H0를 기각을 하고 H1을 받아들이면 되겠고, 여기 있는 값이 1.645보다 크지 않으면 H1이 사실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H1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H0를 우리가 참이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자, 값을 한번 계산을 해보죠. 자,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 스몰 g는 계산해보니까 0.83이 나왔는데 이 0.83이 1.645보다 크지가 않습니다. 즉 기각력에 속하지 않는 값입니다. 지금 스몰 g가 요 값을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요 조건을 만족을 하지 않는 것이죠. 스몰 g가 요 1.645보다 큰 범위가 기각력인데 스몰 g는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각력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H0를 기각을 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습니다. 즉 주어진 이 표본, 이 자료만으로는 여기서의 주장 10kg 넘게 줄인다라고 하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가 못한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혹은 H가 이제 참이라는 확실한 근거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해도 좋겠고요.
그래서 H0를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제 H0를 채택이라는 표현보다는 H0를 기각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H0를 기각 못한다, 기각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좋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H0를 채택한다는 표현보다는. 네, 이렇게 해서 그 모집단의 평균 뮤에 대한 이제 검정 방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이제 검정에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릴 때 그 결론이 얼마나 확실한 결론인가를 우리가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경우들이 있는데요. 자, 그러한 경우에 이제 P값 혹은 유의 확률이라고 하는 P-value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러한 이제 개념을 우리가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P값의 의미를 이제 간단하게만 보죠. 시간이 뭐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자, 검정 결과가 규모가설을 이제 기각하는 거로 나왔을 때 그 결정이 얼마나 믿을만 하냐, 신뢰도가 높으냐 라는 것을 측정하는 이제 값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주어진 검정 통계량이 있으면 그 검정 통계량에 대해서 표본을 추출해서 어떤 특정한 표본으로부터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을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그 관측값으로부터 규모가설을 이제 기각을 하느냐 마느냐를 생각을 할 때 유의 수준에 따라서 알파에 따라서 기각을 할 수도 있고 기각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규모가설을 기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의 수준 중에서 최소로 가장 작은 값을 우리가 P값이라고 정하면 바로 이 P값이 규모가설을 기각을 했을 때 얼마나 확실하게 기각을 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